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프라는 GPU 클라우드입니다. 대표적으로 GPU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은 되게 많은데 아이오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에이셔라고 하는 코인도 있어요. 그리고 렌더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요. 최근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GPU가 요즘 부족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이 GPU가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이거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제 안 쓰는 GPU들을 모아가지고요. 그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요. 네, 또 요즘에 최근 AI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AI와 블록체인은 어떤 접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AI라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제 챗GPT로 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23년도 말부터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찾아보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이제 챗GPT가 모든 거를 또 바꿔놓은 것 같고, 지금은 아예 일상생활까지 바꾸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23년도부터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AI가 빅 트렌드가 된다고 하면 블록체인 시장은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저 같은 리서처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굉장히 찰떡 같은 존재다. 왜 그러냐? 블록체인의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안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단점은 그럼 뭐냐? 사업의 확장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그 반면에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은 사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이 조금 취약하다. 대신에 좋은 건 뭐냐? 사업의 확장성을 늘려주는 하나의 장점이 있죠. 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보완되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높은 보안성과 AI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의 확장성을 결합해서 더 좋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어떤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 GPU 클라우드입니다. 이 GPU 클라우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GPU가 요즘 부족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이 GPU가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거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제 안 쓰는 GPU들을 모아가지고요. 그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태동을 한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스토리 프로토콜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스토리 프로토콜을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인공지능이 무차별적으로 남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학습하고 데이터를 도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거 원 저작자를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원 저작자를 그냥 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블록체인 위에서 하면 가능하다. 모든 어떤 데이터들에 하나의 색지를 붙이고, 그 색지를 쓴 사람들은 색지를 누군가 리믹스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거의 소유였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AI가 없었으면은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AI가 갖고 있는 확장성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관련된 한 사례도 살펴보면, 최근에 한국에 상장됐던 카이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카이토는 어떤 서비스냐면, 이 블록체인 위에 있는 데이터 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이터들, 특히 이 블록체인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굿 트위터, 요즘에 X라고 하는 소셜 플랫폼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AI가 전부 다 데이터를 갖고 와서요,
그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많이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관심이 늘었고 줄었는지를 주식시장에 있었던 이 마인드쉐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정사각형으로 막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많아지면 갑자기 그 마인드쉐어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AI에 관심이 많구나, 사람들이 디파이에 관심이 많구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일일이 진짜 한 수십 명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 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결국 사업의 확장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끌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도 풍부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좀 사람들의 센티먼트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사실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AI가 없었으면 블록체인 시장에 등장도 못했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데이터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판별도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검증자들이 참여를 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가 나오고 나서 많은 것들이 블록체인 시장에도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게 이제 기술성과 실용성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존의 투자자들한테는 네. 너무나 좋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비대칭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공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공시가 제대로 안 되면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실 해결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네. 블록체인과 AI가 결합되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 아직 참여자들도 많지 않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없고, 또 제도적으로 기관들한테 허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걸음마 단계거든요. 네. 근데 미국 투자자나 중국 투자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바뀐 서비스들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누리고 있죠. 저조차도 데이터를 이제는 예전에는 6시간 걸려서 네. 리서치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은 1시간, 2시간만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데이터도 더 정교해지고 네. 더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표들도.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실시간으로 다 되니까. 그럼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새로 들어온 투자자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죠. 왜냐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셨겠지만 그래도 이 코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기술도 없고 펀더멘털이 없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다고 부정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펀더멘털을 알 수 있는 편한 데이터들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들만 있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알트코인 시장도 기술 기반의 시장이고 기술 트렌드에 따라 가치가 생기며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지고 시각화돼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왜? 블록체인이 검증하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젠.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AI 관련 코인 뭐 어떤 걸 투자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선뜻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AI 코인 관련된 섹터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프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외에도 이제 AI를 활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나온 서비스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쪽. 일단 인프라를 살펴보면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린 GPU 클라우드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GPU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은 되게 많은데, 아이오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저께인가 업비트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셔라고 하는 코인도 있어요. 그리고 렌더라고 하는 코인도 있고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남는 GPU들을 활용해서 GPU가 필요한 사람들, 인공지능을
뭐 개발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들의 사업에 이 GPU를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이미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어떤 분야에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게 GPU 클라우드인데 이 섹터는 이제 매출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오. 매출 규모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에이셔 같은 경우는 그 공개를 했는데요. 저번 연도에 발생한 매출 자체가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마진율도 30%가 넘습니다. 즉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아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네. 기업들보다 나아요. 네, 그만큼 실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런 그 네트워크들입니다. 앞서 이제 RWA 네트워크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AI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AI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장 미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는 비텐서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비텐서는 이제 DCG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자금과 리소스를 투입해서 그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비텐서의 좋은 좀 견해를 갖는 건 뭐냐면, AI와 블록체인이 처음 만났을 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인센티브가 문제였어요. 개발자들은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발행했으니까 가치가 생겼잖아요. 그럼 토큰을 매각해서 운용 자금을 이제 개발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근데 그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토큰을 매각했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토큰을 발행했고 거기서 더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럼 그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큰을 판매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대주주가 주식을 판 것처럼 받아들여서 가격 폭락이 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개발자들이 더 많은 좀 성과를 내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주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즉 네트워크 단에서. 그래서 비텐서는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끌어갖고 비텐서라고 하는 타오라고 하는 토큰이 있는데, 그 타오 토큰은 예치를 많이 받으면요, 인기 투표 같은 거예요. 예치를 많이 받으면요, 더 많은 그 토큰을 지원해줘요. 그 스타트업들한테.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을 받아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토큰의 가치도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텐서 생태계의 이 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네트워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구조들 때문에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텐서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너가 사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저는 리서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이 얘기를 할 동안 중립적인 의견을 또 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거는 스토리 프로토콜도 네. 볼만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특이한 게,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 무차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의 이제 근간은 사실 AI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라는 개념이, 우리는 영상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의 데이터들도 전부 다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온전히 라벨링이 돼서 교환이 돼야지만 블록체인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는 스토리 프로토콜도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몇 안 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예. 항상 블록체인 관련돼서 비판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네. 스토리 프로토콜만큼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주제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기술로 해결을 하려는 하나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스토리 프로토콜도 한번 보면 좋겠다.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비텐서와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 AI, 이 네트워크로서 좀 가치를 좀 받는 것 같다. 그럼 어플리케이션端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투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카이토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프로젝트는
피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원래 오라클 서비스였어요. 아까 전에 이제 금융 데이터를 네.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는. 근데 이 친구들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시각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금융 데이터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혼합해서 블룸버그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내에 블룸버그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원할 때마다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추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AI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스토리 프로토콜 말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는 또 따로 없을까요? 이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블록체인 시장이 역대까지 시장은 블록체인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기술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냐, 실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거에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알트코인 조건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느냐인가요?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느냐도 네.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든 블록체인이든 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가치를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홍보를 하고 싶은 이런 책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속 변해왔어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연계가 되는데요.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보안성이 높고, 네. 근데 거래 비용은 높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더리움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네트워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작동시키게 하고 싶었던 애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성에 더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였고, 네. 근데 확장성이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라고 하는 기술이 나온 거고요. 레이어 2가 나오다 보니까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결과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제출을 하지만 그럼 사람들이 거래를 처음에 할 때 네.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발생할 때는 레이어 2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네. 레이어 2들마다 다 규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 그러면 그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규격화 시킨 게 바로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레이어 2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규격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하나의 규격으로 만들어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브릿지 관련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퍼랜드도 있었고, 앞서 말했던 레이어 제도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했었다. 그럼 레이어 2 다음에 이런 유동성들이 계속 분산되니까 이거를 그러면 한데 모은 그리고 빠른 네. 어떤 네트워크는 없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니시아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니시아도 이런 겁니다. 이더리움 보니까 레이어 2들 때문에 다 규격도 다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트워크가 다 다르니까 다른 걸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블록체인의 유동성이 이렇게 파편화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완할까라고 해서 자기들은 이런 걸 한데 모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출시한 거죠. 그게 이니시아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기술의 흐름들입니다. 네. 다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문제점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 기술의 흐름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 10년 뒤면 어떻게 시장이 또 변화할까요? 10년은 굉장히 먼 시간이죠. 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계좌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서 여러분들 자금을 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에서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자금을 보내는 거를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시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적금밖에 안 하지만 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이 예적금 상품은 한국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니버셜한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RWA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라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RWA 시장과 그 다음에 이 디파이 시장을 같이 한번 보셔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승인해주고 결국 대통령 서명까지 하면 법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금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있는 디파이를 활용할 거고요. 그럼 이 디파이 시장을 이제 활용하다 보면 디파이 관련된 거래소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들도 굉장히 곽강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코인베이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고요. 최근에 어저께죠,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옵션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네. 가장 큰 거래소였거든요. 옵션 시장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지금 현물만 다루지만 앞으로는 파생 상품도 다룰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수익은 파생 상품에서 나와요. 거래소의 수익은. 사람들이 선물 거래하거나 아니면 옵션 거래하는 이런 어떤 로빈후드가 했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들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지금의 가치는 현물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 다음에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유통하기 위해서 매출의 60%를 갖다 줘요. 코인베이스에.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코인베이스도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니까 결국 유통을 하려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통에 대한 권한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재평가가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넓게 봐야겠네요. 네, 넓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로 묶여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때문에 ETF화되고. 이제 투자자들이 섞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용자도 섞이기 시작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네, 오늘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과 저희 함께 알트코인 시장 흐름부터 이제 디파이 그리고 AI 코인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코인 시장이지만 이제 그 안에서 방향성을 또 잃지 않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알트코인 시장을 투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기라고 많이들 보셨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는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좀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놓치셨던 이런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책을 보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눈이 생기는 건가요? 알트코인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요? 그 역사가 짧으니까 이해할 것도 몇 개 없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변화시킨 기술들만 안다면 그 과거를 아니까 앞으로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봐주신다면 알트코인도 이제 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들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었구나, 그 와중에 우리가 단지 이름이 예뻐서 거래했던 코인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그럼 앞으로 이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